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했죠. 나스닥이 2.5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52%, 그리고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의 지수 선물,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도 0.2%를 전후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는 불거지면서 시장을 약간은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진단 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상당히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커졌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또 빅컷에 대한 우려가 경기에 대한 우려로 직결되는 양상인데 일단 고용 지표에 대한 해석도 시장에서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전월 4.3 대비해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지표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는 14만 명으로 예상치였던 16만 명을 좀 어떻게 보면 크게 하회한 수치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특히 주택이라던가 이런 건설 쪽에서의 고용이 둔화됐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분야가 이제 주택 쪽부터 시작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률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고임금에 대한 임금 상승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 저임금 쪽에 대한 임금 상승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미국 내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영향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좀 더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쪽, 이런 메인스트리트 쪽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절실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8월 고용지표로 인해서 이런 주택시장 그리고 저소득층 중심의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좀 더 대두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9월 17일과 18일 미국에서는 FOMC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또 19일 새벽에 이 사항을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지금 CME 페드워치를 보자면 25bp 인하 가능성이 71%, 50bp 인하 가능성이 29%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를 우리는 앞두고 있고 이 기간에 또 이후에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의 연준의 경로 그리고 블랙아웃 기간 동안 시장의 연준 정책에 따른 민감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비농업 고용 지표가 부진했던 이유가 주택 경기 쪽, 건설 쪽, 그리고 이 저임금 쪽, 저소득층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비농업 고용 지표만 봤으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오히려 이번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비컷에 대한 확률이 더 낮아졌고요. 오히려 25bp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연준의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핵심 인사들이 이제 25bp 가능성을 더 높게 얘기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25bp만 일단은 먼저 한다라는 거는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미루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9월에는 25bp지만 여전히 200bp, 내년까지는 200bp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11월 또는 12월에 비컷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연내 100bp 가능성은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9월 FOMC가 끝나면은 11월과 12월 두 차례 남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차례는 비컷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또 이번 주 지나면은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더 냉각된 상황이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또 9월 10일 미국 대선 토론회도 있고요. 또 11월 달에 이제 실질적인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반도체가 가야지만이 지수가 랠리하는 부분인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와 직결되어 있고 또 이 AI에 관련된 수익화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나오는 이 아이폰에 따른
결정으로 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폰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이 언제쯤 해소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업다운을 보이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까지는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쏠림보다는 오히려 좀 많이 빠졌을 때 저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 저가 매수의 기회를 기다려보자라고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